39년도부터 조선의 똘똘한 청년들에게 상항에서 다 밀사를 보내가지고 만주신경군관학교를 간 게 정일권, 백선엽 이런 사람인데, 특별히 김학규라고 하는 광복군 장군에게는 직접 밀사를 가지고 대구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대구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박정희 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만주신경군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 독립을 하고 건국할 때 국군을 세워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박정희 교사가 그 당시 지금도 사관학교 몇 살에 가요? 18살, 19살에 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교사를 하는 바람에 23살이 되니까 받아줘 안 받아줘?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상해 인정까지 찾아갔습니다. 박정희 청년이.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이미 만주군관의 소령인 정일권이가 1917년 동기동창이야. 친구야. 그래가지고 정일권을 만나가지고 상해에서 김구주석이 김학규 장군까지 보내가지고 신경군관학교 가라는데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정일권이가 하는 말이 할 수 없다. 혈서라도 써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좌파가 지금 혈서라고 신문에 나온 거는 그거는 100% 주작이지만 솔직하게 혈서를 쓴 거는 맞습니다. 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상해 인정해서 김학규 장군까지 보냈으니까. 그리고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군사 지식을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나중에 건국했을 때 국군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주신경군관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부터 워낙 똘똘하고 청렴하니까 만주군의 모든 상황의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어디로? 상해 인정하고 심지어 미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주신경군학교에서 2년 만에 수석을 하니까 일본 육사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수석을 하니까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편입을 시켜줬는데 일본 육사가 어떤 데입니까? 동경제국대학보다도 들어가기 힘든 데가 일본 육사입니다. 군국제국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시아의 최고로 똘똘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도 병과가 있거든요. 미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육군 사관학교 전 제일 똘똘한 청년들이 선택하는 병과가 포병하고 공병입니다. 왜? 포병은 뭘 해야 돼요?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병하고 공병. 메가더가 육사 나왔죠. 미국 육사 1등 했죠. 병과가 뭐예요? 공병이에요. 공병. 왜? 공병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포병에 들어갔는데 그 포병에서도 또 1등을 하는 거예요. 39년도부터 조선의 똘똘한 청년들에게 상항에서 다 밀사를 보내가지고 만주신경군관학교를 간 게 정일권, 백선엽 이런 사람인데, 특별히 김학규라고 하는 광복군 장군에게는 직접 밀사를 가지고 대구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대구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박정희 교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만주신경군관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한 독립을 하고 건국할 때 국군을 세워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박정희 교사가 그 당시 지금도 사관학교 몇 살에 가요? 18살, 19살에 가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교사를 하는 바람에 23살이 되니까 받아줘 안 받아줘?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상해 인정까지 찾아갔습니다. 박정희 청년이.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이미 만주군관의 소령인 정일권이가 1917년 동기동창이야. 친구야. 그래가지고 정일권을 만나가지고 상해에서 김구주석이 김학규 장군까지 보내가지고 신경군관학교 가라는데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정일권이가 하는 말이 할 수 없다. 혈서라도 써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좌파가 지금 혈서라고 신문에 나온 거는 그거는 100% 주작이지만 솔직하게
혈서를 쓴 거는 맞습니다. 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상위 인정해서 기박부 장관까지 보냈으니까. 그리고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군사 지식을 보고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을 나중에 건국했을 때 국군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만주신경 군관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부터 워낙 똘똘하고 총명하니까 만주군의 모든 상황의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어디로? 상해 인정하고 심지어 미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주신경공학교에서 2년 만에 수석을 하니까 일본 육사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수석을 하니까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편입을 시켜줬는데 일본 육사가 어떤 데입니까? 동경제국대학보다도 들어가기 힘든 데가 일본 육사입니다. 왜? 군국지국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육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시아의 최고로 똘똘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도 병과가 있거든요. 미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육군 사관학교 중에서 제일 똘똘한 청년들이 선택하는 병과가 포병하고 공병입니다. 왜? 포병은 뭘 해야 돼요?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병하고 공병. 메가더가 육사 나왔죠. 미국 육사 1등 했죠. 병과가 뭐예요? 공병이에요. 공병. 왜? 공병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포병에 들어갔는데 그 포병에서도 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4년도에 이제 소위를 인관하고 45년도 7월에 중위로 진급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뭘 했느냐? 바로 만주의 청년 장교들이 만주 구로민 보안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야. 근데 일본 압제운동을 됐잖아. 그래가지고 교민들을 박해하니까 교민들 살리기 위해서 정일권, 신현준, 박정희 이런 백선엽 이런 청년들이 만주 교민 보안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하고 한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큰 애국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도대체 찾으셨으니까. 독립운동한다고 뭐 총 쏘고 했는데 몇 명이나 죽였어? 일본은 몇 명이나 죽였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조선인을 살려가지고 보여가지고 한국에 보내는 일을 하다가 소련에서 야, 저 똘똘한 놈들, 똘똘한 박정희, 정일권 이런 애들 소련군에 데려가가지고 북한 정권 세우는데 써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얼빈으로 기차로 가는데 여러분 가수 진미령 아시죠? 네. 진미령 아버지가 김동성 씨인데 이분이 미국의 비밀 정보장교야. 이분이 그걸 알고 바로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에서 정일권하고 박정희를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주죠. 예. 그런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김학규 장군이 강복군 제3지대장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이중대장으로 강복구로 구합니다. 그리고 이주일은 일중대장으로. 그래서 강복군에 있다가 1946년 5월에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와서 1946년 9월 달에 조선경비사관학교 바로 이기생으로 입학하죠. 자, 그래서 5.16 혁명 끝나고 1961년도 11월 14일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의장을 국빈 초청하잖아요. 아니,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쿠데타 지도자를 국빈 초청합니까? 뭐예요? 방공, 무열, 구국 국령을 하면 위대한 혁명가니까 국빈 초청을 하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초청을 하는데 그것도 언제? 생일날. 박정희 대통령 생일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스가 동양의 천재를 서양의 천재가 만난다 그랬습니다. 박정희와 케네디 동기동창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죠. 왜? 혁명 지도자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국빈 초청하니까 한 번도 일본은 국빈 초청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현지 수상도. 그래서 일본을 경유해서 오는데 놀라지 마세요. 하나다 공항에 딱 내렸더니 하마터 현지 수상이 마중 나왔어. 박사님
백수. 게임 끝난 겁니다. 아니, 공항에 현직 하마토 수상이 나와서 영접을 했다니까? 공책 주머니에서 나온 명단이니까. 그래서 체포한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은 오해가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가 그 당시 또 일제시대 때 똑똑한 사람 공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일본 유학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게 일본의 공산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항일 반일하잖아. 그러니까 일본 유학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 거의 공산주의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제주도가 가까우니까 일본 많이 유학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 들어가지고 김달삼이가 유학 갔다가 그러다가 빨갱이가 제주도에 많은 거였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김달삼이가 이제 박상형이 기자고 똑똑한데 공산주의 사상하니까 여순 반란 사건 때 경찰한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동생들도 제일 사랑하는 게 박상형이었으니까 그 가족을 돌봐줘야 되는데 춘천가에서 발령나셨단 말이야. 아까 춘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 이재복이가 박정희가 똑똑하다는 건 알고 그때부터 이 박상희의 동생이 만주에서 광복군으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그때부터 포섭하려고 공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희 형 유족을 잘 돌봐줬지. 그러니까 박정희 청년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춘천에 면회 온 거야. 박정희. 그 소리를 면회 온 거야. 그 면회 오니까 식사도 하고,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면회 부대장이 누구냐? 원영독 장군. 또, 김종건 대위. 김종건 아시죠? 가부동 전투에, 김종. 그럼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먹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48년도에 숙군 사건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빨갱이 난리가 나고, 이재복이가 중국자파, 거물인데, 만약에 이재복이 공산당인 걸 알고, 원영덕, 김정건이를 소개시켜줬다. 그럼 뭐예요? 이건 사형이지. 사형이잖아. 거물급 원영덕, 연대장하고 김정건이를 소개시켜줘. 공산주의자인 걸 이재복이가 알고 소개시켜줬는데, 그랬다? 그런 거예요. 포소공작한 거 아니에요.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한 거지. 알고 했으면 100% 사용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구미에서 우리 동창회가 있는데 한 번 오라는 거예요. 구미에서 동창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소위가 갔더니 보니까 다 앉아있는 놈들이 다 뭐야? 빨갱이인 거야, 이거 보니까. 이게 빨갱이 그 당시는요, 같은 빨갱이라도 몰라. 정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승만 박사가 빨갱이 잡아주기 때문에 함부로 공산주의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도 다 알잖아. 그래서 가보니까 다 공산주의가 그때부터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48년도에 딱 잡히니까 박정희가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죠?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엮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술서는 공산주의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가 아닌데.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한 게 없는데 뭘 써? 바로 의심받을 걸 쓴 거지. 언제? 원영덕 장군하고, 원영덕하고 점심 식사했다. 또 구미 갔다. 그러나 공산주의인자인 걸 몰랐다. 그 당시 다 알거든. 박정희는 덜덜덜 끝나는 거. 우리 죽었다 이제 박정희 때문에. 그리고 하마터 수상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에 간 겁니다. 자, 친일파 끝났죠? 단 하나도 친일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복무한 것이고 비밀 광복군 요원으로 활동했던 겁니다.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늘이 도와주는지 광복군 사진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거는 광복군 제3지대가 귀국하기 전에 대형 태극기에다가 사인을 했는데 박정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요 종북 좌파들이 박정희의 정리자를 살짝 지워버렸어. 박자만 남겨놓고. 그 정도로 종북 좌파가 철저하게 박정희를 죽이려고 묻으려고 했는데 묻으려고 묻혀집니까?
안 묻혀지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부활시킨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로당. 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1947년도 1월에 소위로 인간해가지고 제일 먼저 발령받아가지고 온 데가 어디다? 어디다? 춘천이다, 이거 춘천. 8년대. 8년대 나가지고 경비중대, 즉, DMZ라고 하는 휴전선의 소초장, 소대를 지키는 소초장을 하다가 4월 달에 작전 참모가 바뀌는 바람에 작전 참모 대리를 해요. 그러는데 워낙 사고나고 똑똑하니까 군대가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최초로 연대 단위 전투 훈련 계획을 위반합니다. 아니, 소대, 중대, 대대, 연대가 있잖아요. 그 연대밖에 없었을 때 최초로 연대 단위 전투 이걸 위반하니까 육군본부에서 야, 저렇게 똑똑한 놈이 있냐? 중위를 뛰어넘어서 곧바로 대위를 진급시켜가지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1948년도 10월 달에 여승 반란 사건이 일어났죠. 14연대 남로당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14연대 이걸 진압해야 되니까 박정희가 소위 때 위반한 연대 전투 작전 계약으로 작사를 낸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아니 대한민국 국군 만들어냈더니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많아? 대한민국 내에 빨갱이 다 잡아들여 한 게 숙군 사건입니다. 아 그런데 육군 육사 제7기생 졸업식 날 박정희 소령이 육군본부에서 찍자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정보국에 근무했잖아요. 부하가 와가지고 형님 지금 그 혐의가 있어가지고 체포하려고 그런다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지. 떳떳하니까. 만약에 알려줬으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지금 숙군이 먼저 작살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재봉 목사인데 종북좌파 목사야. 종북좌 빨갱이 목사야. 이분이 군사부 총책이야. 그런데 군사부 총책인데 여성 반란 사건으로 작살났지. 숙군으로 작살났지. 하니까 그것을 재건하려고 박정희라고 쓴 종이 메모를 주머니에 들고 가다가 육사 졸업식 때 그거를 누군가에 전달해 주려다가 김창룡한테 체포된 거예요. 14연대 여성 반란 사건을 직접 진압한 정부 장군인데 만약에 공산당이다. 어떻게 돼? 사형이지. 상경을 해봐. 용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용서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공산당 때려잡는데 내가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잘못된 오해가 났냐? 그러니까 자 우파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야 그래도 박정희가 조직들을 불어가지고 공산당 남로당을 딱 때려잡자는 그거 공이 아니라 엄청난 모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모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수 없는 천재입니다. 천재가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을 가져요? 이승만 박사는 1923년도에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미 공산주의 망한다는 이론을 2024년에 썼습니다. 천재는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천재인데 공산주의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 체포해서 아무리 신문해도 안 나오는 거야. 포속 당한 것도 없고 포속한 것도 없고 뭐 별일 없고 그러니까 김창룡이 조사다 보니까 박원석이라는 놈이 제일 이 박정희하고 친하네. 박원석. 야 아무리 요놈 박원석이가 아마 그 세포일 거다. 그래서 박원석이를 체포했는데 박원석이가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창룡이가 와가지고 박원석이를 너 공산주의 혐의 있다고 잡아가니까 무슨 소리냐 나 전혀 아니다 그랬더니 막 울며불면서 나 아니다. 그러면 제발 내 잡혀가기 전에 육사 교장 김정열 사관 교장 선생님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 체포하기 전에 김정열 만나가지고
공산주의 혐의가 있어서 박정희 세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잡아가야 됩니다 했더니 김정렬이 깜짝 놀라지. 왜? 김정렬이가 박정희하고 또 아삼육이거든.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야 박정희는 공산주의가 아닌데 왜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른쪽에 조직도가 세조포 조직도가 쫙 있어. 세조포 쫙 있어. 그런데 이쪽에 박정희 하는 이름만 딱 있고 줄 하나 쫙 긋고 누구? 박원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지. 그냥 종이에서 나오니까 분명히 이놈은 거물급이고 단명히 세포가 있을 것이다. 그 위는 이재복이고 밑에가 박원석일 거다. 그러니까 박원석 잡아왔는데 박원석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래가지고 김창룡한테 야 인마 야 네가 안 오는데 왜 잡아줘주고 막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재복 목사의 손에서 이게 나왔는데 자기는 거물이라고 의심한다는 거야.